안녕하세요. 이 물음표님 안녕하세요. 네. 김병수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한번 처음으로 한번 라이브를 한번 해봅니다. 노동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라서 한번 병원에 나왔는데 한번 혹시 이것저것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나. 전 사실 라이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마 안녕하세요 이현우님 안녕하세요. 저희 이 모바일식 쪽에선 라이브를 더머니팀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를 이게 지금 한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머니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라서 네, 쉬는 날이라서 그냥 나왔는데 저기 오늘 어제 수술하신 분 머리 감겨들이 있어요. 그거 좀 확인 좀 하고 중간에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하시라고 제가 여기 나왔죠. 질문하시고 저 혼자 할 거면은 그냥 영상 찍어서 올렸겠죠. 이게 제가 처음 해봐서 조금 미숙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아마 많이 유튜브에서 많이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하는 거는 저도 사실 본 적이 없고 지금 사실 처음인데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조금 긴장도 되고 그래요. 근데 뭐 특별한 일 있겠습니까? 많이 들어오지도 않으셨네요. 6명이신데 뭐 큰일이 생겨봤자 7명이네요. 큰일이 생겨봤자 이 얼마나 큰일이 생기겠습니까? 두피치료 견인성인지 만성으로 두피 질환이 된 것 같은데 견인성인지 지루성인지 잘 모르겠다. 글쎄요. 이것도 제가 이제 견인성 탈모가 특히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가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발 쓰시는 분들이 클립 찝는 부위에 거기가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보통 한 2, 3년 정도 쓰신 분들은 가발 안 쓰시기 시작하면 모발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거의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두피 치료 끝나신 다음에요. 그게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를 한 1년 정도 보면 충분해요. 1년 정도 봤는데도 계속 안 올라오면 거기는 뭐 심어야 되죠. 그건 제가 직접 봐야 되긴 하지만 심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무슨 3년, 4년을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 짧게는 6개월 정도만 봐도 각이 나오거든요. 어떤 자극이 없어졌는데도, 염증이 없어졌는데도 모발이 안 나온다. 6개월 지났는데도 안 올라온다. 그러면은 심는 게 맞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죄송해요. 견인성이 아니라, 죄송해요. 건성이구나. 네네네. 두피 질환이 된 것 같은데, 두피 치료 후에 모발 이식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이제 탈모가 많이 진행이 돼서 모발 이식을 할 정도가 되면 그때 가서 수술을 하는 건데, 건성인지 지루성인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루성도 수술할 수가 있고요. 건성도 수술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레벨이 지나가야 돼요. 그냥 조금 빠졌다고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약물 치료를 해보지도 않고 또 수술을 들어가거나 이러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만성으로 어떤 두피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카톡 스케줄 스케줄 같은 건 제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스케줄은 저희 실장님이 하시니까요. 전화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하지 마시고 네. 막 서너 달씩 밀려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번 6월달에 근데 수술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6월달에 셋째 주, 넷째 주는 또 학회를 가고 이러기 때문에 6월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두세 달씩 밀려 있는 병원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수술을 많이 막 하지 않습니다. 광고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유튜브만 하기 때문에. 네. 수술을 해야 되긴 하는데 360일 술을 먹는 상황인데
수술하고 한 달 정도 안 드시면 돼요. 예, 수술하고서는 술을 안 드시는 게 360일을 드시면은 야, 그 참. 그 뭐 수술이랑 상관없이 좀 줄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 한 달 끊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360일 드신다는 건데 그 별로 추천해 드리진 않고요. 단지 이제 360일 드시는 분들은 혹시 간 수치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술은 뭐 수술하시기 전에 한 3일 정도 안 드시고 수술 후에 한 달 정도만 안 드셔주시면 돼요. 네, 그 정도면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밖에 모르겠네요. 이거 글씨 보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섭식 장애를 앓고, 네. 1년 반 정도 됐대요. 네. 더 머니팀, 네. 죄송해요. 제가 막 다 읽고 다 대답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게. 네. 네. 더머니티님, 네. 뭐, 아직 수술할 단계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네, 간 수치가 너무 높으면은, 수술하기 좀 힘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정기검진도 좀 하시고, 왜냐면 약도 저희가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 약이 간에서 대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간 수치가 높은데 또 약이 쫙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 관리 좀 잘 하고 오셔야 돼요. 네. 박주성님, 4년 정도 드셨는데 M자가 좀 있고, 전두부, 정수리, 옆머리 뒤쪽을 전체적으로 숱이 없는 거. 이게 쓰신 거 보니까 M자보다는 전체적으로 숱이 없는 게 문제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모발이 대략 봤을 때 그래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할 때가 이제 그때 수술하는 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가능한지는 직접 뵙기는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더머니티님 아주 궁금하신 게 아보다트가 좀 세긴 해요. 아보다트가 좀 세서 모발만을 위해서는 아보다트를 권하는 게 맞죠. 근데 아보다트가 아직 미국 FDA 승인이 아직 안 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미국에서 못 받았다고 해서 뭐 나쁜 약은 아니거든요. 일본에서는 나 있어요. 나 있기 때문에 취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장님마다 어떤 선생님들은 조금 더 강력한 약을 쓰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보다트가 조금 더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피나스테라이드 쪽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시는 분들 아보다트를 처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몰아주시는 거. 라이브 지금 방금 켰어요. 한 5분 됐나요? 맞아, 김병수님 맞아요. 한쪽은 좀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한쪽은 좀 포기를 한다는 게 이제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좀 잘 덮거나 아니면 이쪽 같은데 많이 못 심으면 흑채로 해결하시거나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모발 이식의 한계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음모까지는 해봤어요. 제가 정강이 털은 했는데 실패했어요. 거의 모발이 얼마 안 나서고요. 너무 가늘고 이러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고 음모는 해봤는데 제가 또 뭐 이렇게 카운트를 해본 건 아니지만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음모가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크게 효과는 없는 느낌이라서 저는 자주 하진 않습니다. 자주 하진 않는데 정말 그거라도 좀 하고 싶은 어떤 간절함이 있다면은 뭐 해볼 수는 있죠. 하지만 음모를 한다고 해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뭐가 크게 변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실망하실 일이 좀 더 많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죠 뭐 저야. 예. 공부하자. 뭘 공부하시나요? 네. 쉽지가 않네요. 제가 환자분이 지금 머리를 감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분 환자 보고 한 3분 정도 있다 오실게요. 박주성님 아니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만약에 제가 볼 때 수술할 케이스가 아닌데 환자가 원해서 수술했는데
결과가 좋은 경우들이 많았다면 제가 했겠죠. 자주 했을 텐데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아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수리 쪽은 유지되는데 유지되고 있고 M자는 약을 먹는데 조금씩 밀리네요. 네. 그게 뭐 M자가 좀 밀리면은 아보다트 쪽으로 좀 갈아타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탈모가 완전히 멈춰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지다가 한 2, 3년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건 물론 약 먹을 때보다는 훨씬 느리게 떨어지겠죠. 약을 안 먹을 때보다는 약을 안 먹으면 이렇게 떨어질 게 약을 먹었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긴 하지만 아이고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네. 스포츠 머리 하는데 어머나 죄송해요. 비절개 부위 흉터에 음모로 되게 창의적인 생각이시네요. 비절개 글쎄요.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두피 문신을 하는 걸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게 조금 더 성공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 흉터 부위 우리나라 사람들 흉터가 많이 생겨요. 그 뒤에 뽑은 데가 다른 피부보다 하얗게 반짝반짝 보이는 게 다른 민족보다 좀 강하거든요. 그게 아마 흑인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게 문제긴 한데 그 부위를 좀 제 생각에는 차라리 두피 문신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피 문신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하고 있고요. 프로페시아 2달 정식까지. 프로페시아 드시고서는 뭐 약 효과 보려면은 2, 3개월, 3, 4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나갔다가 한 3분 정도 있다 다시 들어올게요. 죄송해요. 지금 환자분이 한 분 계셔서 죄송해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저 들어왔어요. 다시 제가 질문 다시 볼게요. 갑상선 질환. 어이구야 두피 문신 제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탈모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형님. 네 반갑습니다. 그쵸 정수리가 좀 줄어든 것 같다. 약 안 먹고 미녹시딜. 네 조금 줄어든 것 같고 탈모는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진짜 미녹시딜 정도 한번 해볼만 해요.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해보시면 어느 정도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미녹시딜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기 때문에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워낙 지금 탈모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은 한번 해볼만 합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갑상선 질환으로 인한 아니요, 갑상선 질환은 남성용 탈모랑 좀 패턴이 다릅니다. 남성용 탈모는 M자나 정수리 위주로 하고 뒷머리는 좀 조금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물론 남성용 탈모가 있는데 갑상선 질환이 생기면은 아마 그게 조금 더 악화될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악화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패턴이 좀 다릅니다. 1월 달에는 제가 좀 바쁘죠. 원래 저희가 병원 성수기가 1, 2월 달이 완전 성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저희 저희가 4월, 5월 달에는 또 모발 이식하신 선생님들끼리는 우리끼리 보릿고개라고 그러거든요. 보릿고개. 그때 환자 없고 수술 없는 날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저 옛날에 병원 다른 원장이랑 같이 일하고 이럴 때는 조금 수술이 더 많고 또 저희가 또 병원에 마케팅 비용도 또 많이 쓸 때도 있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마케팅 비용은 안 쓰고 그냥 소개로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만 저희가 모시고 수술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이 확 밀려있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담하는데 한 달 걸리진 않을 거예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쵸, 후두부에서 채취하면 뒤에가 탈모가 되는 거죠. 뒤쪽이 숱이 줄어들겠죠. 그만큼 뒤에서 뽑을 때에 균일하게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뽑는 게 중요하고 너무 많이 뽑지 않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예. 하지만 이제 뒤쪽은 웬만큼 티가 안 나고 앞에는 조금만 없으면 티가 확 나기 때문에 하는 수술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루성 느낌이 생기 치료 조금 줄어들 한다고요. 네네. 미녹시딜 바르는 제가 그 설명을 조금
그러니까 지루성 두피염이 생겼는데 머리가 빠졌다면 미녹시딜 사용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다시 두피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다가 그렇게 끈적끈적한 용액을 또 바르는 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요거는 지루성 두피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보는 질환은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일반 보험 진료가 되는 거고 피부과에 가시면은 아주 싼 가격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근처 피부과 가서 물어보시는 게 조금 더 그 상태에 따라서 미녹시딜을 어떻게 바를지 어떤 걸 쓸지 뭐 이런 거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 우울증 약 시타를 먹는데 프로페시아 병행 네 상관없습니다. 네 프로페시아가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어떤 보고가 되어 있긴 하지만 너무 극히 드문 일이라서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에도 프로페시아를 안 먹어야 될 정도로 우울증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그렇게 자주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것도 이제 우울증의 정도나 아니면 탈모의 정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약간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아주 마일드하고 탈모가 아주 심하다면은 당연히 먹어야죠. 당연히 먹어야 되고 탈모는 아주 너무 약한데 탈모는 거의 없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하면은 그땐 좀 고려해 봐야 될 수도 있겠죠. 막 정말 막 자살 충동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들고 이러는 상황인데 탈모약까지 드시는 건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공부하자님 좀 힘드시겠네요. 우울증 약 드시는데 탈모까지 있으면은. 근데 이제 탈모가 더 진행이 되면은 또 그것 때문에 더 우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저는 먹는 미녹시딜 가끔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피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바르는 미녹시딜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구 미녹시딜을 추천하는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메밀소바님, 네, 감사합니다. 네. 거짓 미륵 이거 네 되게 전문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현미경으로 볼 때 비교적 굵은 모발이 갈색이고 비교적 얇은 모발이 검은색인 것도 색깔이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게 보통은 현미경으로 볼 때에 굵은 게 조금 더 까매 보이고 얇은 게 조금 갈색으로 보이는데 그래요. 이거는 이게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라는 근거가 된다라는 건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보통 할 때는 색깔보다는 머리카락 굵기나 밀도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네. 그쵸. 머리카락 근데 꿈택TV님인데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수염을 채취해서 심으면 자라는 속도가 어떤 분들은 머리카락보다 수염이 더 빨리 자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면도를 두세 번씩, 세 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루에도. 그런 분들은 아마 조금 더 빨리 자라겠죠. 턱수염이 더 빨리 자라겠지만 그쵸.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 모발을 심으면은 속도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이발을 하거나 이럴 때 신경을 써야 될 수는 있어요. 속도는 원래 뽑은 모발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털을 뽑았다 이러면 다리털 뽑는 속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머리로 옮겨 심어도 물론 조금 바뀔 수는 있긴 하지만 조금 늦게 자라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좀 속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뒷머리를 뽑아다가 여기 눈썹에다 심으면은 또 이거 되게 빨리 자라고 많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2주에 한 번씩 다듬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차이가 있겠죠. 네. 제가 이게 20분 했는데 이제 질문이 거의 다 끝났나 봐요. 질문 더 안 올리시네요. 오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가끔 궁금하신 것들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 쉬는 날이니까 쉬는 날 나와서 가끔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제가 카메라도 대고 해도 되잖아요. 출퇴근을 제가 걸어서 다니거든요.
집에 한 40분 정도씩 걸어 다니니까 그럴 때마다 뭐 특별한 불편한 거 없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소통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질문이 10명이 질문하시는데도 답변을 다 해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왔나 보네요. 네. 질문 이제 없으세요? 오늘 저는 뭐 한 2-30분 더 시간이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네. 요즘에 보면은 옛날에는 제가 유튜브에다 모발이식을 검색을 하면 저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저밖에 안 나와서 유튜브 쪽에서는 거의 유튜브 보신 분들은 저희 병원 많이 오셨었는데 아이고 요즘에는 뭐 경쟁자가 많아졌어요 아주. 네. 90% 100%가 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예. 그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면은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거기가 한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남자인데 어머니한테 탈모 영향을 받나요? 이렇게 어머니가 탈모가 있으시나 보네요. 조금 애매합니다. 그게 애매한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남자들은 남자한테 받고 여자들은 여자한테 받고 이렇게 되는데 약간 건너오는 그런 느낌도 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탈모가 심했는데 딸한테 가거나 이런 것도 조금 그런 연구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할아버지가 탈모가 있는데 엄마한테 갔다가 자기한테 올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영향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쵸. 근데 뭐 사실 누구의 영향이 있는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엄마한테 원인이 있거나 아빠한테 원인이 있거나 어차피 치료는 똑같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누구 탓을 할까 이런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지에다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라이브예요 정도전님. 네. 아이고 네. 테스토스테론이 정상치보다 높으면은 탈모약 단독과 조합약이 좀 더 좋을까요? 거기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정상치라고 하더라도 단독보다는 조합약,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섞어놓은 거 있잖아요. 뭐 혈압약들이랑 섞어놓은 그런 조합약이 세기는 세요. 세기 때문에 확실히 머리를 더 나게 하는 그런 건 있어요. 그게 꼭 테스토스테론이 높으신 분들한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김병수님 그 영상 보셨구나. 슬릿과 식목이. 그거 뭐 저는 사실 다나 원장님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그게 사실 다나 원장님 말고 또 이제 뭐 이런저런 원장님들이랑 저는 자주 만나고 그러는데 다나 원장님이랑도 가끔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가장 화딱지 나는 게 뭐냐면요. 나는 진짜 의사인데 의사가 다 심고 다 하는데 어찌 우리나라에서는 식모기로 심는 수술이 더 싼 것처럼 어떻게 일부 환자들한테 홍보가 되는 그런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럼 솔직히 좀 화딱지 나지 않겠어요? 제가 옛날에 슬릿 수술할 때 저도 슬릿 했었거든요. 슬릿 하잖아요. 지금 일하는 거에 사실 반만 일하고서는 같은 돈을 벌었어요. 아주 편안하게 했죠. 네, 편안하게 했는데 지금 제가 다 심고 진짜 목도 아프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부 선생님들이 슬릿이니까 더 비싼 거고 식목이니까 더 싼 거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솔직히 화딱지 나요. 저도 라이브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그렇긴 해요. 네. 저도 속상합니다. 그 얘기 들으면. 브레인포그요. 브레인포그 있어요.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측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쉽지 않고 아주 극히 일부
환자들이 느끼는 거라서 너무 거기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본인이 어떤 뭐 시험 준비를 하거나 뭐 이러면은 글쎄요, 조금 한번 그것 때는 아주 탈모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은 좀 약간 뒤쪽으로 먹는 거를 약 먹는 걸 조금 미루는 거 나쁜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탈모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런 상태에서 브레인 포그를 그거를 걱정을 해서 약을 안 드신다. 이건 좀 또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결론은 염원장님의 실력, 그 팀이 얼마나 오래 손발을 잘 맞췄고 그냥 오래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똑같이 기타를 치고 하더라도 기타를 똑같이 10년 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되게 잘 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조금 계속 어떻게든 조금씩 잘하려고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팀이 있고요. 그냥 맨 처음에 배운 거에서 발전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염색하면 탈모 영향 미치나요? 여기에 대한 연구도 사실 잘 안 돼 있어요. 사실 안 돼 있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염색 정도로 어떤 모근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긴 좀 쉽지 않습니다. 않은데 일반적으로 어떤 미장원이나 미용실이나 이런 데서 헤어 스타일리스트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요, 너무 심하게 탈색을 하거나 어떤 두피에 안 맞는 어떤 뭐 파마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탈모가 한꺼번에 확 왔다는 분들을 목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심하지 않은 것들은, 심하지 않은 염색 정도를 원하시면 해도 큰 문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염색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요즘에 조금 갈색으로 좀 한번 해볼까? 좀 파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요. 미녹시딜 정은 원래 이게 혈압약으로 나오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심장에 물이 차는 부작용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약이긴 한데 미녹시딜 정을 먹으면 확실히 바르는 것보다 효과는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하나를 다 드시기보다는 한 4분의 1 정도로 쪼개서 먹는 걸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프로페시아나 바르는 미녹시딜 정도로 충분히 웬만한 분들한테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미녹시딜 정을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두피 클리닉을 받으면 탈모가 많이 완화된다고 홍보하는데 정말 효과 있는 건가요? 사실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은요, 참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논문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어떤 모발 이식을 하는, 두피 치료를 하는, 어떤 탈모 치료를 하는 어떤 의사들이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근거가 있는 치료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두피 치료는 아직까지는 근거가 별로 없는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준규 원장님, 네. 미녹시딜 저한테 오준규 원장님 저희 옆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요거 저희 병원 근처에서 일하세요. 미녹시딜 정 드신다고? 네. 부작용이 다모증인데 심하나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몸에 다 털이 나는 다모증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심하신 분들은 꽤 막 이런데, 인중에 여자들이 이런데 막 나기도 하고 팔 같은데 모발이 확 붉어져가지고 조금 미용적으로 본인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써볼만 합니다. 앞머리 중심부가 빠진다고요? M자가 아니라 앞머리의 중심, 여기에 빠진다는 건가요? 잠깐만요. M자가 아니라 여기가 빠진다. 이거는 사실 조금 특이한 형태의 탈모거든요. 앞머리의 중심부가 빠진다면은 글쎄요, 정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 심하면 모발 이식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꼭 뭐 피나스테라이드나 이런 걸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앞에만 이렇게 빠진다는. 근데 그거 너무너무 드문 일이거든요. 이 앞머리만 여기에 빠진다, 이거는 너무너무 드문 일이라서 본인이 잘못 보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진료를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너무 애매합니다. 모낭복제 성공을 했지만 주위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상용화되는 데는 지금 우리 의사들끼리 얘기하는 게 최소한 15년, 20년 걸리지 않나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저희 와이프도 옛날에 그런 스템셀, 그러니까 줄기세포 이런 거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그래도 대학 박사학위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2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빨라요. 네, 노블라인에 오시면은 미녹시딜 처방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가끔 처방을 하는데 꼭 필요할 때 처방을 해드립니다. 정도련님, 목수시구나. 네, 멋지시네요. 땀은요, 땀은 한 5일 정도만 좀 조심해 주시면은 그 이후에는 뭐 많아요. 저기 목수 아니시더라도 몸 많이 쓰시는 일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전모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5일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5일 정도 좀 일 쉬실 수 있을 때 그때 오세요. 네. 너무 막 수술하고서 곧바로 막 다음날부터 일해야 될 때 이럴 때 수술 받으실 건 아닙니다. 이게 일생일대 한 번 하는 일이기 때문에 타이밍 잘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지인이 약을 복용 중이신데 10주 차인데 더 빠지고 있다. 네. 그래요. 10주 차. 저희가 이제 쉐딩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치료를 시작하면 초반에 어떤 모발 사이클이 세팅이 다시 되면서 리셋이 되면서 빠질 것도 확 빠지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건 이제 저희가 쉐딩이라고 하는데 어떤 탈모약 때문에 쉐딩이 생겼다 이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더 효과가 좋은 분들이 약발이 잘 받는 분들이 혹시 쉐딩이 더 많이 생긴다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끊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3, 4개월 정도는 보신 다음에 그 다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농구나 축구 저는 뭐 최소 10일 정도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용실은 뭐 가실 수 있어요. 한 10일 정도면 지나면 가실 수 있는데 파마 같은 건 한 달 정도 안 하시는 게 좋죠. 네. 농구나 축구 헤딩 하시려면 그래도 2주 정도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네. 스폰지밥 앞머리 헤어라인에서 양 옆쪽이 아니라 중간 쪽이 그쪽에 가마가 있어서 심하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쪽이 심하게 빠지시는 분들은 없어요. 앞머리 헤어라인에서 여기 가마가 있으시다는 거죠. 저희가 소알튼 머리라고 하는데 그쪽 심하지 않으시면 미녹시딜 정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그건 뭐 제가 직접 뵙지 않으면 사실 여기서 처방을 내릴 수는 없어요.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도. 아니요, 저 아직 수술 안 받았어요. 이게 보세요.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M자. 근데 곧 받을 거예요. 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매일 그 탈모 환자분들 치료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미국인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학회 때문에 1년에도 거의 한 2, 3주 정도를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참 세상에 쉬운 일이 없네요. 저는 아직까지 이게 크게 컴플렉스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헤어스타일 이렇게 하고 다니면 괜찮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보고 있습니다. 토탈뷰 네, 토탈뷰를 글쎄요, 꼭 그 토탈뷰를 공개 안 한다고 해서 못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하기가. 네. 스폰지밥님, 네, 좀 답변이 됐나요? 탈모가 와서 이마라인 선천적으로 이마가 넓으시대요.
이마를 줄이고 싶으시다고요? 그럼요. 이마가 저희가 항상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원래 모발이 없던 데다 심으면 머리가 나가요. 거기 모공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없는 데다가 심어도 잘 납니다. 혈액 공급만 잘 되는 데면은 생착률은 다 똑같아요. 여기다 심어도 잘 날 거예요. 여기다 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데다 심어도 잘 날 겁니다. 생착률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마 좁히는 거는 저희가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네네네. 네. 모자 쓰는 것도 지겨우시고, 네, 아유, 모자 정말 지겨우시죠. 네, 저희 환자분들이랑 얘기해보면 진짜 모자 지겹다고들 더운데 모자 쓰고, 아유, 고생들 많이 하세요, 보면. 그쵸,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났으면요. 네, 8개월 정도, 저희가 8개월 때 한번 뵙자고 말씀을 드려요. 중간에 들릴 일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없어요. 너무 머리 지압 롤러 저는 제 생각엔 그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할 때 이게 좀 시원하고 그때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면요. 너무 뾰족하지 않다면은 상처를 줄 정도 아니라면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시고. 네, 저도 프로페셔널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네. 스타스테로이드. 네. 가능하죠. 네. 두타스테로이드 드시는데 피나스테로이드로 바꾸면은 부작용이 좀 줄어. 사실 부작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두타스테로이드 부작용이 훨씬 더 많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피나스테로이드로 바꿨을 때에 조금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무래도 조금 약한 약이니까 바꿔보실 필요도 있고요. 피나스테로이드도 좀 용량을 조절해서 1mg이 보통 드시는 건데 뭐 한 0.5mg 이렇게 드셔도 돼요. 네. 그래서 용량을 좀 조절을 해서라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예, 김현주님 상담하고 당일날 수술 가능한데 그 전에 저희가 통화나 아니면 사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저희가 어레인지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주시고 사진도 보내주시고 어떤 뭐 본인 약 드시는 거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언제 출근해야 되는지도 다 저희랑 작전 짜가지고 그러고 들어가셔야겠죠. 네. 그냥 오셔서 해달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대부분 그런 분들 많아요. 당일날 오셔서 상담하고 수술하시는 분들 많긴 합니다. M자 정도면은 이 정도면요. 제가 만약에 저를 심는다 그러면 모낭으로 한 1500 모낭 단위 정도 들어갈 거예요. 1500 모낭 정도면은 모발수로 하면 한 4,000모 좀 덜 될 거예요. 제 뒤쪽에 한 모낭에 한 서너 개짜리가 많이 있고 두세 개짜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500, 1600 모낭 단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낭 단위랑 모발이랑은 구별하실 수 있으시죠? 그거 나중에 저희 영상이 있습니다. 네. 중학교 때부터 고3인데 프로페셔널 먹으면 상태 이대성님 어린데 걱정 많이 되시겠네요. 정수 들고 왔는데 상태 봐야 돼요. 지금 너무 어려서 약 먹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너무 심한 남성의 탈모 같은 경우에는 고3 때도 먹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이 후전될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남성의 탈모는 치료를 하면 약을 드시면은 좋아지는 정도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진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네. MSD는 왜 안 내린 건가? 왜 굳이 MSD를 드시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도준님 질문 많으시네요. 네. 수염에도 미녹시딜 바르면은 발모 효과가 있어서 저도 사실 턱수염이 얼마 없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이 턱수염, 콧수염처럼 붉은 모발이 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잔털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잔털들 이런 것들이 굵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게 좀 보태져가지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한번 해보세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굵은 모발이 나진 않지만 조금 더 이렇게 거무죽죽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질문? 어머나 제가 천천히 하니까
이게 뭐 너무 많네요. 미녹시딜 정도, 네. 아니요. 미녹시딜은 프로페시아보다는 조금 오래 먹었을 때의, 혈압약이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좀 작게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미녹시딜정을 저용량으로 오래 먹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리에 뾰루지만 나는 것 같고서는 탈모로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탈모 환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고. 네, 반갑습니다. 턴 오브 마인드 님. 이름이 되게 특이하시네요. 바로피나. 예. 그래요. 하버드 갔거든요. 그래요. 약을 바꿨는데 확 다 빠진다. 이건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굳이 아보다트, 그럼 다시 한번 바로피나로 드시면은, 드셨을 때에 만약에 좋아진다. 라면은, 바로피나가 맞는 거겠죠. 몸에 맞으시는 건데, 쉽지 않나요? 되게 반대되는 일이 생겨서, 제가 일반화시키기엔 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굳이 M자가 좋아질 정도면 대기 효과가 좋아지신 효과를 많이 보신 건데 약을 괜히 바꾸셨네요. 아마 약 때문이라면은 다시 바로피나로 바꾸시면 또 바로 나오실 겁니다. 제 생각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세요? 네. 아이고 김혜경님. 모발이 많이 빠진 건 아닌데 탈모약은 그게 유해증에 나요. 그래요. 빠진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머리 위쪽 보통은 머리 위쪽 탈모가 많이 생깁니다. 아주 전형적인 여성형 탈모의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검사를 받았을 때에 뒤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여기가 좀 많이 빠지고 가늘어지고 그랬다면은 탈모약 복용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눈에 띄게 얇아졌어요 라는 게 사실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보고서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수술할 때 모낭수를 셉니다. 네. 당연히 세죠. 네. 세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아예. 저희가 수술을 8명이 들어가서 하는데요. 이 모낭 숫자 갖고서는 장난치면은 제 그 병원 안에서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쓰레기 원장은 되고 싶지 않고요. 다 같이 카운트를 하면서 숫자 적으면서 하고 있죠. 예. 네, 그쵸. 박주성님. 이게 참, 네. 1,500만원 정도 심지 않으면은, 제가 심는다면은 아마, 보시면은, 그렇게 면적이 좁진 않아요. 만약에 심는다면 아마 한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만큼을 심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좁은 면적은 아니어서, 특히 남자들 M자가 되게 밀도가 높아야 돼요. 밀도가 낮으면은, 그 정말, 수술을 하나 마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밀도 이렇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심습니다. 만약에 이제 밀도에 대한 욕심이 없으시고 그렇다면 뭐 조금 낮춰서 심을 수도 있겠죠. 네. 저 정도면 하죠. 네, 저 정도면은 저는 수술합니다. 이 정도면 근데 아주 작지는 않아요. 이게 보시면 이게 작은 탈모 아니에요. 이거 이만큼 심어야 되는데 뭐 작지 않나요? 네, 이 정도면 수술해도 됩니다. 네, 저도 M자 많이 해요. 조그만 M자도 가끔 하는데 주로 이제 대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대량 전문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지금 수술비 카드 그럼요.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되고 저희가 안 하는 거는 없습니다. 예, 다 합니다. 아픈 거 통증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
통증은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가끔 가다가 막 한 100명에 한 명? 한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아파서 혼났다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비절기인데도 불구하고 뒤쪽이 한 1-2주 동안 엄청 아팠다는 분들이 있는데, 한 1년에 한 명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말고는 대부분은 뭐 아이고야 다음날 머리 감는데도 그냥 괜찮아요, 뭐 당일날 푹 잤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재수 없는 것까지 고민하시면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은 미녹시딜 바르는 게 좋을까요?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 물 차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고 혈압약으로 나오는 약이기 때문에 심하지 않다면은 그리고 두피에 문제가 없다면은 바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두피에 문제가 좀 있거나 이러면은 먹는 거 생각해 볼 만하죠. 파랄은 수술 과정이 성공 시기에 파랄은 어디에 비중을 둬야 하는지, 생착 관리 잠깐만요. 밑에 또 질문이 많네요. 수술 과정이 중요한 건지 생착, 보통은 제가 볼 때는 수술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부분 사람들은 생착되는 기간 안에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술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당일날부터 담배 피시고 술 드시고 그러면 당연히 수술은 잘 안 되겠죠.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술 결과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수술 후 관리보다는 수술 과정이나 아니면 원래 두피 상태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많기는 해요. 네. 수염 많으신 분들은 수염 흉터, 그쵸? 수염 부위 이거 뽑으면은 흉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수염까지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뭐랄까요, 어떤 간절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이 흉터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은 저는 아직은 못 봤어요. 아직은 못 봤는데 뭐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효과에 비해서는 무시할 만한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모가 심하면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제가 비용 공개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올렸는데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발이식 비용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라고 한 게 있는데, 심하시다 그러면 아마 1,000만 원 넘게 드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건강관리요? 저 탁구 좋아해요. 그리고 맨날 아침마다 걸어 다니고 걸어서 오고 걸어서 퇴근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다시 또 헬스 PT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건강관리는 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은 젊고 먹는 거 좀 조심하고 요즘에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심한 운동은 못해요. 뭐 축구나 아니면은 그런 위험한 운동 하다가 잘못하면 다치면 수술 못하니까 그냥 탁구 정도, 그다음에 걷는 거 정도, 그다음에 간단한 헬스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빠지지 않고, 그렇죠. 네. 다 빠지지 않고 연모화되어 있는 데다가 심어도 뭐 아주 조금만 가늘어진 데는 제가 추천 안 해드리고, 꽤 많이 가늘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이식하면은 오히려 그 연모화되어 있는 모발들이랑 같이 합쳐져가지고 더 밀도 있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담비는 저 2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게 상담비가 없으면은 없게도 한번 해봤는데 너무 그건 제가 어느 정도는 저는 어느 정도 접근성이 너무 낮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 또 너무 와서 저도 이제 시간이 또 재산인 그런 사람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막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비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상담할 때는 그래도 수술이랑 관계없는 분들, 그런 분들도 그래도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꼼꼼하게 봐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상담이 별로 아깝지 않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있나요, 지금? 네. 아이고, 김혜경님 안녕히 가세요. 네.
심은 모낭은 곰택TV님. 심은 모낭은 안 빠지나요? 아이고, 네. 심은 모낭이 보통 이제 뒤에 있는 모발 뽑아다 앞에다 심잖아요. 그러면은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모발은 거의 안 빠지고 앞에만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뒤에 있는 모발은 앞에다 옮겨 심어도 잘 안 빠지기는 해요. 잘 안 빠지긴 하는데 뭐 하나도 안 빠진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죠. 죽을 때까지 우리 뒷머리도 한 20-30% 이상은 줄어들어요. 그런 것만큼 앞에다 옮겨 심는 것도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게 탈모 진행이 돼서 확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야, 이게 딱 올렸는데 질문이 없을까봐 좀 걱정이네요. 근데 계속 오네요. 네. 아이고야. 네, 아이고, 네. 김현중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정수리에 500원 정도 크기에 500원 정도 크기. 야, 이 500원짜리 크기로 비교해 주신 분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서 제가 500원짜리가 몇 평방 센티미터인지 그때 계산해가 놓은 게 있었는데 또 잊어먹었네요. 그 정도면은 별로 큰 건 아니거든요. 500원짜리 이거잖아요. 500원짜리 두 개. 되게 조그마해요. 별로 이게 왜 이게 뭐 땜빵 같은 건가요? 흉터 같은 건가요? 이 정도면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한 300-400모낭 정도만 들어갈 것 같은데요. 300-400모낭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면은 한 저희 병원 기본 비용이 있어요. 수술 기본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200만 원이에요. 뭐 100모낭을 심던 50모낭을 심던 저희 직원들이 다 8명이 들어가서 세팅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한 300-400모낭 정도 들어갈 것 같고 뭐 그 정도면 기본 비용이면 해결이 됩니다. 네. 아이고 12월 달에 이웅님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12월 달에 오셨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네. 모발 이식 말고 저는 옛날에는 눈코 수술을 더 많이 했었습니다. 눈코 수술 많이 하고 모발 이식도 하고 그랬는데 모발 이식이 훨씬 제 적성에 너무너무 맞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 타인 모발 사례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 명 있어요. 골수 이식하셨던 분. 백혈병이라서 내 골수를 이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 면역 시스템이 거의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머리카락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한 케이스 있어요. 전 세계에도 아마 그 케이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일란성 쌍둥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거 말고는 타인 모발 이식 아직 사례 없습니다. 아이고 이웅님, 아이고 이제 자리 잡았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자칩 정도 크기, M자 양쪽 감자칩 정도. 아니 그거를 방금은 500원짜리에다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제 감자칩으로 비교해 주시네요. 이거 재밌네요. 제가 이 감자칩도 회사에 따라 크기가 다르지 않나요? 이거? 이거 포기하래요. 김은지님이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심하지 않은 M자면은 한 1200-300모낭, 1300-400모낭이면 되고 비용은 제가 못 외워요. 항상 어디 표가 있는데 한 600-700만 원, 500-600만 원, 600-700만 원 나올 겁니다. 감자칩은 죄송해요. 어렵네요. 신승원님 원래 이마가 넓은 편이었는데 갑자기 생겼네요. 오셔야 됩니다. 네, 오셔야 됩니다. 이게 갑자기 확 진행될 때에 확 잡지 않으면은 나중에 되게 후회하는 일이 생겨요. 네. 이게 탈모가 이렇게 이마가 쑥 떨어졌는데 약을 드시면 다시 쑥 올라가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특히 M자 같은 경우에는 쑥 떨어져서 치료를 하면은 유지되는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 진행되기 전에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좀 확실히 좀 판단하고 결정하셔야겠죠. 그거 오셔야 돼요. 네,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네, 점심 드시고 네. 맞다. 제가 오늘 점심 약속이 있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정도는 모발이 성공한 건가요? 이명박 대통령 제가 원래 비포 애프터를 좀 찾아봐야겠는데 글쎄요. 그때
전 누가 수술했는지도 알고, 저희 그 원장님이랑도 가끔 술도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시는, 원로 선생님이십니다. 원로 선생님이신데,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막 얘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당시 어떤 이명박 대통령님의 어떤 두피 상태나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봤을 때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나 이거 이명박 대통령 수술한 거를 알렸네. 나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나진 않겠죠. 지금 세상은 이 정도로 끌려가면 끌려가야 될 유튜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두피를 다쳐서 허벅지 피부 이식을 네. 그런 케이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수술 한번 해봤고요.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이게 이제 피부 혈액 공급이 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화상 같은 경우 이제 피부 이식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먹는 약, 바르는 약 가격. 그게 이제 먹는 약은 회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싸게 먹으면 한 달에 한 15,000원 정도, 그 다음에 비싼 약들은 한 달에 5, 6만 원 정도 하고, 바르는 약은 보통 한 달치가 한 2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티븐 K님 국정원에서 저 끌려 들어가면 이제 수술 누가 해요? 대량 모발이식 제가 제일 많이 하는데 누가 해요? 이제 대량 모발이식 하신 분들, 추가 재수술 하신 분들 있어요.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 안 하시냐면요, 우선은 비용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 대량 모발 이식 하신 분들 이만큼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만큼 생겼는데 정수리 쪽에 밀도가 좀 떨어지는데 하고 싶지만 우선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비용을 이미 많이 썼고 이러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아요. 정말 경제적으로 좀 많이 여유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꽤 많이 절실하신 분들 아니면 잘 안 하시더라고요. 꽤 많이 만족을 하시는 것도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량 모발이식 하신 분들, 추가적으로 하신 분들 많죠.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대량 모발이식 하신 분들 중에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현우쌤,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저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요? 아이고야, 큰일 났네, 이거. 와, 질문 다 했어요. 저 1시간 동안 그래도 계속 제가 대답할 만한 질문들 계속 해주셨네요. 파마 괜찮습니다. 저 맨날 파마하고 다닙니다. 파마 하세요. 만약에 파마 했는데 이제 머리카락이 막 빠진다 이러면은 머리카락이 빠진다기보다 부러질 가능성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 이게 옛날에도 얼마 전에 환자분이 파마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엄청 많이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끊어진 거예요. 빠진 게 아니라 중간에 다 끊어졌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있다가도 모발이 많이 빠져 보이면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셨어요. 파마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스타일 잘 잡고 다니시면 됩니다. 파마 좋잖아요. 저도 파마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헤어스타일 하기도 편하고 우리 여기 박현호 선생님이 맨날 해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해피해요. 우와, 질문 제가 다 해결해 드렸나요? 김훈님, 마취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소 마취를 하죠. 국소 마취를 여기다 이렇게 저희가 그냥 링 블록이라고 그래요. 링 블록. 블록이라고 그러죠. 블록. 그러니까 신경을 차단하는 거예요. 신경을 차단하는 건데 복잡해요. 근데 원래 국소 마취를 하는 거예요. 국소 마취를 여기다 넣는 건데 뒤에도 마찬가지 국소 마취를 하는 건데 국소 마취를 하려면은 주사 바늘을 한 40번 정도 찔러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꽤 진땀 빼는 일이라서 그때 한 5분 정도 저희가 잠깐 재워드려요. 수면 마취를 합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주무시고 깨고 나면은 거의 안 아프죠. 여기 느낌이 없는 전체 두피가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깨나실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깨 있는 상태에서 통증 없이 수술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유명인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저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한테 다 돈 받고 했는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네. 모발이식 적정 나이는 본인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하면 되죠. 네. 그게 꼭 적정 나이가 언제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어떤 이 사람 수술을 몇 살에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적당했냐라는 거를 그 판단을 70살에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70살에 그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은 69살에 수술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69살에 수술을 해서 70살에 제일 멋있게 만들어 놓는 게 제일 계획 잡기도 편하고, 탈모가 다 진행돼서 딱 빠진 거 딱 보면서 수술하니까 제일 결과가 좋죠. 만약에 20대 중반에 수술을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빠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나중에 야 이렇게 많이 빠질 줄 알았으면 수술 이렇게 많이 앞에다가 너무 많이 심으면 안 됐었는데,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70세 때 보면은 69세 때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대 30대를 다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제일 풍성하게 살아야 될 나이를.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거를 잘 고려를 해야 되죠. 본인 받는 스트레스나 어떤 결혼 상태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나이를 결정을 해야지. 어떨 때는 정말 20대 초반에 수술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준비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런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영님, 저 약을 3년째 먹고 있는데, 그렇죠. 네. 머리가 좀 가늘어져 있을 때, 이럴 때가 제일 수술하기 애매한 거예요. 이게 수술 결과도 조금 만족도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 원장님들한테 조금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한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은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쵸. 피부과 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부과 그냥 약 받아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탈모를 저희처럼 맨날 탈모 환자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딜 가든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손범님은 제가 가끔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인 것 같아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는 요즘에 채널에다가 댓글 안 하죠. 왜냐면은 댓글에다 제가 답변도 하나도 못 해드리는데 질문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일일이 체크하고 신경 쓸 그럴 시간에 차라리 그냥 환자 더 많이 보는 게 봐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프로스카 네. 그쵸. 네. 프로스카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쪼개 먹는 약이나 쪼개 먹는 프로스카나 아니면 안 쪼개 먹는 그냥 프로페시아나 저희가 처방 내려보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상 유지만 된다 그러면은 너무 걱정하지 않고 계속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숙제를 다 한 것 같은 기분이네요. 질문을 다 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나니까 숙제를 다 하고 난 느낌이네요. 가끔 이거 해야겠는데요. 이거 되게 가려운 데를 좀 긁어드리는 좀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시간 좀 있어요. 아직 15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네. 다 점심 드시러 가셨나 보다.
저도 이제 점심을 좀 먹으러 가도 될까요? 예약하면 한 달 정도 박군님. 네. 한 달 수술이요? 수술, 예, 한 달 정도면은 수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승원님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뭐 탈모병원이 있으시면은 탈모병원 가시고요. 너무 멀면은 근처 피부과라도 우선 한번 가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탈모 치료 케이스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저희처럼 맨날 탈모만 보여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노련하게 보는 경향은 조금 있으니까요. 뭐 근처에 뭐 가까운 데 있으시면은 탈모 전문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건 제 사견입니다. 사견. 네. 됐나요? 이제는 됐고요. 거의 다 질문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오늘 라이브는 여기 뭐야 또 질문하셨네. 네. 약. 그쵸. 이게 부작용 생기셔서 약을 못 드시는 분들은 모발 이식하면 유지가 잘 안 되겠죠. 심은 거는 또 뭐 그대로 있더라도 뒤쪽으로 빠지는 게 또 생길 거니까. 하지만 이제 어떤 나이나 아니면은 탈모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히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는 그리고 바르는 미녹시딜 정도,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좀 어떻게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거는 와서 좀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나이, 그다음에 탈모 속도, 그다음에 뒤쪽에서 뽑을 수 있는 양,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 40 넘으셨는데 탈모 속도가 빠르지 않고 뒷머리 쪽이 뽑을 게 많이 있다 이러면은 그냥 수술하고 약 안 드시고 수술 여러 번 또 하는 걸로 유지를 해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뒷머리 뽑을 것도 별로 없고 나이는 젊으신데 탈모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약을 못 드신다 이러면은 수술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토피 탈모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아토피는 미세한 탈모는 3층 보면 넉넉한가요? 네, 심하지 않은 아주 조금이면 3층 보면 넉넉할 겁니다. 네. 아토피 탈모는 아토피 때문에 탈모가 잘 생기진 않는데요. 가렵고 막 이러니까 긁고 해가지고 그쪽이 빠질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아토피를 좀 안정화시키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쪽 아토피가 다 좋아졌는데도 모발이 나지 않으면 모발 이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아토피는 보통은 그렇게 탈모를 많이 일으키진 않거든요. 아마 아토피 때문에 긁어가지고 가려워서 그렇게 생긴 탈모는 아토피가 좀 좋아지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정수리 이식 히말라야는 정상이고 오자입니다. 그럼요. 뭐 정수리 모발 이식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뭐 100% 새까맣게 뭐 이렇게 못 만들 수도 있고 뭐 범위에 따라 좀 만족도는 기대치는 좀 달라져야 되겠지만 정수리 이식 뭐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뭐, 네. 약도 같이 드시면은 효과도 좀 많이 볼 수 있는 약 효과도 같이 추가돼서 효과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로게인 폼 그죠. 로게인 폼 진짜 여름에 더울 때는 그래요. 그게 웃기더라고요. 녹아. 근데 이게 저도 저희 집이 모르겠네요. 에어컨이 좀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이거를 로게인 폼을요 여기 컵에다가 넣잖아요. 컵에다 넣으면 잘 녹지는 않던데 이렇게 봐서 한참 있어도 녹지는 않아서 이렇게 놓고서는 이렇게 퍼서 이렇게 바르시면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썼으면 도저히 안 녹잖아요. 손바닥에 놓으면 엄청나게 빨리 녹아요. 근데 지금 오늘도 날씨가 조금 더운 편인데도 전혀 안 녹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뒷머리 본인 거 뽑는 게 훨씬 남의 거는 뭐 아직 못 심습니다. 남의 거는 아직은 타인 모발 이식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탈모가 아주 심하신 분들은 뒤쪽에 있는 본인 모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타인 모발 이식이 가능해진다면은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해결되겠죠. 네. 아이고 톤 오브 마인드 언님 감사합니다. 식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유전력이 아무리 강해도 모발 이식이 전혀 안 먹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그럴 수는 있죠. 만약에 탈모가 너무 많이 빨리 진행이 돼서 뒤까지 아주 여기까지 금방 다 빠져버리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것들 심어다가 안 빠질 줄 알고 심었는데 그것까지 다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게 심한 분들은 아니시면 약 먹고 하면은 그렇게 안 될 케이스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루성 두피염이 너무 심하시면요 우선 근처 피부과에서 지루성 두피염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해결한 다음에 수술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잡고 그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사실 지루성 두피염이긴 한데 결국에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시켜놓고 수술하는 게 좋고 최대한 안정화 시켜도 좀 염증이 많이 있고 그렇다면은 조금 결과를 떨어질 거를 생각하더라도 수술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조금 기대치 좀 낮추고 수술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반밖에 안 나고 그러진 않아요. 네. 목이 좀 아프네요. 와. 김준영님 감사합니다. 아하 나베 일백님 아하 이거 보고 아하 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합니다. 이거 아직도 안 녹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바깥에 진짜 30도 이런 데서는 안 해봤는데 제가 보통 쓸 때는 그래도 집에서 하거나 전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병원 온도는 한여름에도 그래도 30도까지 안 올라가니까 잘 안 녹아요. 네, 이렇게 잘 쓰시면 될 거예요. 네, 아이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밥을 먹고 운동을 좀 하러 가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들어오셔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럴 때마다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정도 인원이 참 좋네요. 너무 많으면은 이거 답변 다 못 해드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유진님 감사합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저는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방송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끄는 거냐? 유진님 잠깐만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제가 받아드릴까요? 저 한 5분 남았는데 요거 이렇게 빠이 하셨네요. 어떻게 끄는지도 모르겠네요. 이건가? 유진님 제가 자주 네. 아이고야 아쉬우신가 보네요. 네 유진님 좀 기다릴게요. 네. 실시간 1시간 15분이나 했어요 저희가. 그래도 엠마가 뭐죠? 엠마가 무슨 뜻이죠? 엠마 M자요. 죄송해요. M자. 네. 솜털이 조금 있는데 M자신데 네. 전 또 엠마라는 어떤 네네 네. 아니요. 솜털이 있으면 M자는 웬만한 분들은 수술이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젊은 나이에 탈모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탈모 약이나 이런 것도 먹어보지도 않고 드셔보지도 않고 이제 막 곧바로 수술을 한다 이러면은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아주 작은 M자고 만약에 거기 솜털도 좀 남아있고 이러면은 우선 약부터 좀 드셔보셔도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곧바로 수술 들어가진 않아요. 상태에 따라서 꼭 거기를 심어가지고 조금 더 이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면 수술 들어가는 건 문제 없습니다. 네. 대부분 그리고
탈모, M자형 탈모 있으신 분들 보면 거기 그 부분에 솜털들 남아있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수술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솜털들 때문에 좀 더 밀도 있게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술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좀 됐나요? 뭐 급하시면 빨리 하시는 게 좋겠지만 네, 천천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목이 좀 아프네요. 네, 감사합니다.